신도시는 기사 강변도시 최초의 개원 병원으로 지난 1년간 지역 주민들의 사랑으로 성장하여 10월 1일 확장 개원하게 되었습니다. 확장 개원하여 이비인후과 및 소아과 진료를 포함하여 보다 전문적인 이비인후과 검사 및 수술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신도시 초기에는 보통 같은 병원들이 개원해서 경쟁을 하기 마련인데요. 포미이비인후과는 다른 병원보다 먼저 개원을 해서 운영에 있어서 좀 여유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시설면이라든지 서비스면, 진료면에서 지역을 선도하는 병원으로 자리매김해야 한다는 사명감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지역 특성상 맞벌이 부부가 많아서 평일에는 병원을 가기가 어려워 주말에 꼭 진료를 해야 한다는 필요성이 있었고요. 일요일에는 병원이 없어서 아파도 갈 데가 없는 상황을 보고 일요일에도 꼭 병원을 열어야겠다는 책임감을 가지고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중이염 및 충농증을 많이 알아서 항상 뵙던 이비인후과 원장님 모습이 뇌리에 많이 남았었고요. 그리고 이비인후과가 내과적인 진료와 외과적인 수술이 모두 가능한 과라서 매력적이었던 것 같습니다. 포미이비인후과를 처음 열 때, 진료 처음 볼 때 정말 자지러지게 울던 심한 중이염을 앓고 있던 여자아이가 있었는데, 그 친구가 진균성 웨이도염이라고 이제 곰팡이가 피는 그런 웨이도염을 앓고 있었어요. 근데 치료를 할 때 정말 아프거든요. 그래서 막 맨날 고생을 했는데 한동안 안 오다가 이전을 앞두고 이제 한번 왔는데 감기가 걸려서 왔어요. 근데 와가지고 반갑게 안아주고 인사해줬을 때 참 그게 기억이 많이 납니다. 일반적인 CT 영상과 다르게 3차원적으로 영상을 조합하여 구현해내는 것이 3D CT입니다. 본원에서는 제노레이사의 볼룩스9 최신 모델을 사용 중이고 정확한 해부학적 구조를 파악할 수 있어서 정확한 수술을 하는 데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호흡기 및 코치료기를 네뷸라이저라고 하는데요. 네뷸라이저는 이제 액체화된 약물을 작은 분무 형태로 변환하여 코나 폐포로 원활하게 흡수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장치입니다. 입자가 큰 가습기에 비해서 작은 입자를 생성하는 것이 특징으로 코나 폐포에 자연스럽게 흡수할 수 있는 특징이 있습니다. 수액치료는 정맥류를 통하여 수분 전해질 영양을 공급하여 체액의 비정상적인 상태를 교정하는 방법인데요. 본원에서는 아미노산 영양제와 더불어 국내 수액 제조의 선두 기업인 녹십자와 힘을 합쳐 신호등 수액요법을 들어놓게 되었습니다. 항산화, 두뇌 활성화, 감기 치료, 다이어트, 여러 종류의 신개념 수액 치료를 선보일 예정입니다.
개인 전동식 리클레이너를 구비하여 보다 쾌적하고 차별화된 환경을 제공합니다. 또한 기존 침대형 수액실을 선호하는 분들을 위해 침대형 수액실을 구비하여 환자분들의 편의를 도모합니다. 본원에서는 수능 청력 검사, 고막 운동성 검사, 이명 검사 등이 가능한 최신형 청력기를 보유하고 있으며 향후 보청기가 필요하신 분들을 위해 보청기 클리닉도 운영 중입니다. 본원에서는 넓고 쾌적한 수술실과 대학병원급의 전자내시경 세트, 각종 수술 장비를 보유하여 이비인후과의 모든 수술이 가능합니다. 또한 당일 입원 체계로 실비보험 수령하는 데 있어서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비중격 수술, 비염 수술, 코골이 수술, 충농증 수술에 집중할 예정입니다. 독감이란 인플루엔자 바이러스가 상기도에 침입하여 감염증을 일으키는 바이러스성 질환입니다. 독감의 예방은 가장 중요한 것이 적절한 시기에 독감 백신을 맞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요. 만약 걸린 경우 치료로서는 해열제나 진통제를 먹고 대증적으로 치료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보통 감기의 경우는 열이 금방 떨어지고 3일 이상 고열이 나는 경우는 드문데요. 적절한 약을 먹어도 고열이 지속되고 심한 몸살 및 두통, 그 외에 호흡기적 합병증이 나타나는 경우에는 독감이라고 생각하고 보다 전문적인 치료를 위해 병원을 반드시 방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본원에서는 대학병원급의 독감 검사 키트를 구비하고 있기 때문에 기다리지 않고 신속하게 검사가 가능하여 보다 빠른 치료가 가능하기 때문에 꼭 오셔야 됩니다. 알레르기 비염이란 변속적인 재채기, 맑은 콧물, 코막힘, 간지러움을 동반하는 비점막 질환으로 일종의 면역 질환입니다. 알레르기 비염의 예방과 치료로는 알레르기의 원인이 되는 항원을 회피하는 회피요법, 약물치료, 면역요법이 있는데요. 그 중에서 가장 효과적인 것은 알레르기 항원을 피하는 회피요법인데 사실 현실적으로는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적절한 약물 치료를 동반하여 치료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말하자면 수면 중에 호흡 기류가 좁아진 기도를 통과하며 이완된 목전 및 영국의 구조물을 진동하여 나타내는 소리를 뜻하는 것으로 수면무호흡증이 있는 분들한테 나타나는 증상 중에 하나입니다. 수면무호흡증은 말 그대로 10초 이상 수면 중 호흡이 정지된 상태를 말하는 것으로 그거는 질병으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코골이와 수면무호흡증은 잘 모르면 별거 아닌 질환이지만 알고 보면 되게 심각한 질환입니다. 코골이를 동반한 수면무호흡증은 몸의 생리적인 변화를 유발하는데요. 가장 대표적인 것이 몸의 교감신경을 활성화시켜서 고혈압 및 성인병을 유발하는 원인이 됩니다. 마치 음주나 흡연을 하는 것과 같은 효과를 주기 때문에 성인병을 일으키는 3대 요인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습니다. 특히 뇌혈관 질환 및 심혈관 질환을 일으키는 주요 요인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그 심각성은 이미 많은 연구 결과로서 증명이 되어 있는데요. 본원에서는 코골이 및 수면무호흡증 환자를 위하여
여러 가지 진단 툴 및 검사 장치 그리고 치료법을 구비하고 있으며 여러 가지 치료법을 통하여 본인이 가장 적절하고 적응을 잘할 수 있는 치료법을 소개해 드릴 수가 있으며 수술 포함 여러 가지 비수술적인 치료도 가능하기 때문에 본인 맞춤 치료가 가능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코골이는 질병입니다. 그것도 성인병을 일으키거나 무서운 심혈관 질환 및 뇌혈관 질환을 일으킬 수 있는 질병 중에 하나입니다. 코미 비누과에서는 무서운 수술적인 치료 말고도 비수술적인 치료로 코골이 및 수면무호흡증을 치료해 드릴 수 있으니 부끄러워하지 마시고 구박받지 마시고 코미 비누과로 찾아오세요. 네, 코를 고는 이유는 근육 때문입니다. 입천장과 목젖 그리고 입에서 식도로 연결되는 통로의 근육이 붓거나 늘어져서 숨 쉬는 길이 좁아지면 소리가 난다고 해요. 자, 또 다른 코골이 환자를 찾아간 곳 누구일까요? 우리 남편은 아니고요. 바로 우리 아들이요. 아이 방이 여긴데 제가 자는 안방까지 막 코골 소리가 다 들려가지고 막 잠을 설칠 때가 있거든요. 아니, 이렇게 귀여운 녀석이 코를 곤다는 거죠? 꼬맹이의 반전 드라마가 시작되는 매일 밤 10시. 이 녀석이 잠만 자면 드렁거리는 야수로 변합니다. 어머, 7살짜리인데? 역시 관찰 카메라로 확인해 봤더니 밤새 저렇게 코를 곱니다. 네, 뒤척임도 상당히 심해 보이는데요. 예. 준영이 잠 잘 잤을까요? 안 골았다고 하고 일단 발뺌을 합니다. 하다가 막 이런 소리도 안 하고 그냥 막 콧물이 들어가는 소리 났는데 들어보니까 어때요? 코고는 소리. 너무 이상해요. 어떻게 코를 안 고를 수가 있냐고 내가. 준영아, 이 다음에 너 이 상태로 크면은 엄마 준영이 친구들하고 수학여행 가서도 혼날걸? 왜? 아줌마 준영이 때문에 잠을 못 자겠어요. 친구들 수학여행 가면 아마 그럴 것 같은데. 준영이 항상 자는 모습이거든요. 네, 엄마도 크게 걱정은 안 했었는데 갈수록 네. 심해지는 것이 마음에 걸립니다. 아기 때부터 그랬던 것 같아요. 그냥 막 100일 무렵에도 드렁 한 번씩 그래서 저희 친정 엄마랑 막 웃고 그랬거든요. 무슨 아기가 코를 고냐고. 크면서 나아지겠지 이렇게 생각했는데 준영이가 아침에 일어나는 걸 너무 힘들어하는 데다 낮에 놀 때도 쉽게 지치고 자주 입맛도 없어 하는 것 같아 그것도 걱정입니다. 예. 준영이 같은 어린아이들이 코골이 괜찮을까요? 숙면을 다 못 검사를 취해서 받아보기로 그랬죠. 했습니다. 네. 좀 졸려? 그 와중에도 잠이 쏟아지는 준영이. 질문과 동시에 하품을 했어요. 그런데 아이들의 코골이 피곤해서 그렇겠지 하시는 어머님들 많으시죠? 방치했다가는 정말 큰일입니다. 정상 사이즈보다는 한 2배 정도 약간 커져 있고 그런 게 이제 그 코골이나 소수면무호흡 일으킬 수 있는 이제 위험 요인 중에 하나거든요. 예. 심면무호흡이 심한 경우는 이제 뇌에 가는 혈류량이 부족하다고 많이 알려져 있어요. 특히 그 전두엽 같은 경우에 혈류량이 부족하면은 그 인지 장애라든지 그 다음에 학습 능력 또는 기억력 같은데 좀 문제가 생겨가지고. 코골이가 아이들의 인지 능력을 떨어뜨린다는 것은 많이 증명되고 있습니다. 네. 다양한 테스트에서 정상적으로 잠을 자는 아이들과 비교해서 코를 고는 아이들의 점수가 훨씬 떨어진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연관성이 있네요. 자, 조금만 신경 쓰면 괜찮습니다. 먼저 아이들의 경우 잘 때 옆으로 인형을 끼고 자는 습관을 키워주면 자연스럽게 코골이를 줄일 수 있다고 하는데요. 예. 옆으로 자면 찌그러져 좁아진 숨구멍에 공간이 생기면서 코골이가 줄어들기 때문이랍니다. 어른들도 마찬가지고요.